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쿼트에 대한 운동을 제가 제대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는 참 많이 전 국민이 하는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스쿼트를 잘하면 상당히 많은 이득이 되는 운동이긴 하지만 정말 잘못된 패턴으로 운동하시게 되면은 이득보다는 이르게 많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스쿼트 할 때 안 좋은 움직임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떠한 운동을 먼저 선행적으로 운동하고 나서 스쿼트에 대한 운동 스킬을 배우고 해야 되는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쿼트는요 전신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스쿼트는 전신 운동이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쿼트에 대한 것들을 잘 들어가셔서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푸시 운동입니다. 푸시 운동. 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누워가지고 하는 레그 프레스도 마찬가지로 미는 것이고요. 스쿼트도 마찬가지로 앉은 상태에서 아래쪽을 지면을 향해서 누르는 이런 푸시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스쿼트 할 때 선행적으로 봐야 될, 할 때 봐야 될 부분들은 발이에요, 발.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감각이 쉬운 게 발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지면에 닿아 있을 때 어느 쪽 발이 많이 닿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내가 지금 발바닥을 바닥에 닿아 있는데 새끼 발가락 쪽이 많이 닿아 있는지 또는 엄지 쪽으로 많이 닿아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겁니다. 체크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발바닥을 지지하고 섰을 때 엄지 쪽으로 많이 닿아 있는 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발의 유형이 약간 프로네이트된 평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엄지 쪽은 많이 닿아 있지는 않지만 뭔가 모르게 새끼 발가락 쪽으로 많이 닿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문용어로 이게 요족이라고 합니다. 수피네이트된 요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안 좋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좋은 발은 적절하게 안쪽과 바깥쪽이 오디오 비율로 닿아야지 정상적인 발의 유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엄지발가락 쪽 이쪽이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닿아 있는 분들은 스쿼트 하실 때 제일 처음에 좀 새끼 발가락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좀 이동시켜서 적절하게 이 엄지와 이쪽이 오디오 비율로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뒤꿈치도 마찬가지로 발에 다 지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앞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새끼 발가락 쪽, 이 새끼 쪽으로 많이 닿아 있는 분들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새끼 쪽으로 많이 닿아 있는 분들은 좀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서 오디오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의 지지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발의 지지를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대부분 남성분들은 바벨 스쿼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벨 스쿼트가 아니더라도 맨몸 스쿼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발의 지지를 정확하게 만드셨으면은 자, 첫 스타트는 발바닥에 힘을 빼는 거예요. 발에 힘을 잔뜩 줘서 발가락을 구부리거나 또는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발바닥을 닿는 대신에 적절하게 닿는 대신에 힘을 잔뜩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바벨 스쿼트라 해볼게요. 바벨 스쿼트.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고관절의 이런 각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깥쪽으로 와이드한 상태가 편하신 분들은 와이드한 상태로 하는 게 좋고요. 나는 와이드한 상태로 했는데 고관절이 막 찝히고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로우하게 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되게 스쿼트가 이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많이 벌려야 된다, 안쪽 벌려야 된다라는 상당히 많은 이런 감론, 을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스쿼트 고관절의 포지션은 그 사람의 고관절의 형태에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벌어진 여러분들 쉽게 알고 있는 이 팔자다리 있죠. 팔자다리 형태가 많고 여성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짱다리, 고관절이 안쪽으로 모아져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팔자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을 좀 와이드한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이 안짱다리, 고관절이 안쪽으로 가 있는 분들은 이 바깥쪽으로 하는 이런 스탠스는 상당히 고관절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또 불편함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는 좀 안쪽으로 하는 내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탠스를 잘 만들었어요. 나의 발의 고관절 상태에 따라서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바깥쪽으로 했을 때 편한지 안쪽에 했을 때 편한지. 그래서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감각이 쉬운 게 뭐냐면은 상체를 똑바로 세워요. 똑바로 세우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갈 때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체 기울기를 적절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무릎으로만 스쿼트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자, 상체 기울기를 적절하게 만들어요. 근데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여성분들 특히 헬스장 가시면 이렇게 뭐 스미스 머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발을 앞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앉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릎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무릎으로 하는 스쿼트, 특히나 무릎 관절에 있어서 이런 병변이 있거나 무릎 건증이 있거나 무릎에 대한 손상이 있던 분들은 상당히 이러한 운동 스킬들은 엄청나게 무릎 관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쿼트는 상당히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스를 이러한 자세를 취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주시고, 먼저 그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기울여진 만큼 상체 엉덩이를 쭉 뒤로 빼야 돼. 힙힌지라고 하죠.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는 이런 운동을 같이 무릎 관절과 함께 동반돼서 운동하셔서 앞쪽에 있는 무릎과 뒤쪽에 있는 힙, 발에 대한 텐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스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릎으로 하는 스쿼트가 있는 분들은 저는 힙힌지 운동을 먼저 해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힙힌지 운동이 뭐냐면은 무릎을, 또는 스티프 데드리프트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엉덩이만 쭉 빼서, 그래서 엉덩이 이쪽이 당겨야 돼요. 이쪽 부분 쪽이. 그리고 쭉 올라오는. 다시 처음에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그 상태에서 누가 뒤쪽에서 엉덩이를 잡아 당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쭉 뒤로 가서 양손에 덤벨 잡으면 괜찮고 뭐 가벼운 그 덤벨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잡은 덤벨은 아래쪽, 엉덩이는 뒤로 쭉 보내서 이쪽, 엉덩이 쪽, 이쪽 햄스트링 쪽에 엄청난 텐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시면은 훨씬 더 무릎과 고관절을 같이 쓸 수 있는 움직임 패턴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상체는 앞으로 기울여지는데 무릎을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성분들 스쿼트 잘 시켜보시면은 상체는 딱 세우고 적절하게 발에도 너비도 똑같이 발의 너비도 적절하게 맞추고 발의 지지도 만들고 상체도 올바르게 세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데, 스쿼트 다운으로 내려가는데, 자, 상체 각도를 천천히 끝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다 보니까 어디를 많이 가냐면은 등 허리 쪽으로 쭉 더 빼요.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에는 반대로 등 허리를 뒤로 쭉 꺾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뒤쪽에 있는 허리 관절에 엄청난 부담감이 많아져요. 특히나 무게를 많이 쥐고 있는 분들은 되게 이런 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 보니까 되게 여성분들이 운동하고 난 다음에 되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또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발목 관절에 대한 모빌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이 특징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상체만 쭉 더 빼서 엉덩이만 뒤로 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등 허리 꺾어서 쭉 올라오는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스쿼트에 대한 스킬을 먼저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저는 발목에 대한 모빌리티 운동을 먼저 많이 시킵니다. 가장 쉬워요. 발목에 대한 모빌리티에 대한 운동은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많이 올렸지만 발을 딱 이렇게 여기가 벽이라고 할게요. 벽이 있고 벽과 발 사이에 주먹 한 주먹 정도 또는 주먹 한 주먹에서 반 정도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 벽을 지지하고 무릎을 쭉 벽에 터치하면서 하는 발목에 대한 모빌리티 운동을 잘 먼저 선행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무릎이 앞으로 갔을 때 안쪽으로 가거나 무릎이 앞으로 갔을 때 바깥쪽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잡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쿼트를 시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목 관절에 대한 모빌리티를 잘 만들어줘도 다시 그 운동 스킬을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운동까지 점진을 시켜주셔야지 이거 많이 한다라고 해서 다시 스쿼트 했을 때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잡은 손, 발은 적절하게 넓게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상체 앞으로 기울여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살짝 쏠리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딱 바벨을 잡을 때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잡아요. 이런 식으로. 손목을 뒤로 꺾어서. 그래서 이 스쿼트 하고 난 다음에 이 손목 관절이 굉장히 불편하고 팔꿈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손을 돌려서 팔꿈치가 살짝 뒤로 가야 돼요. 옆으로 보여주면은 이게 아니고 손을 잡고요. 바벨.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로 가고 난 다음에는 뒤쪽에 날개뼈가 살짝 조여지게 되기 쉽습니다. 등 중간 상부와 중간 승모근과 하부 승모근을 쓰기 좋아요.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손의 바벨 너비는 너무 좁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넓게 해도 안 돼요. 적절하게 어깨보다 살짝 넓게. 이 정도까지 팔꿈치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팔꿈치가 뒤로 쭉 갈 수 있도록 손목을 안쪽 돌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내려가겠죠. 스쿼트 다운으로. 쭉 내려가서 자, 처음에 무릎이 스타트해요. 무릎이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서 정강이가 앞으로 기울여진 만큼 상체 각도도 앞으로 기울여져야 돼요. 계속. 그러면은 정강이가 앞으로 기울여지는 스타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디 쪽이 많이 텐션이 걸리냐라고 하면은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 있죠. 종아리 근육에 엄청나게 텐션이 팍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아리 근육에 텐션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자, 쭉 내려가요. 종아리에 텐션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정강이 앞으로 기울여질 만큼 상체가 기울여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디 쪽에 딱 힘이 딱 무게 분산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앞쪽 쿼드와 뒤쪽에 있는 엉덩이 쪽으로 상당히 많은 무게 분산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쭉 올라오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강이 앞으로 기울여진 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줘야지만이 이 키네틱 체인, 운동 사슬들을 같이 협업해서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스쿼트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려갈 때 이 살짝 발바닥은 온전하게 땅에 지지된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 앞으로 나가면서 살짝 무릎이 조금 바깥쪽으로 벌어줘야 돼요. 근데 무릎이 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발이 뜨거나 뭐 안쪽이나 새끼발가락 뜨지 않도록 발바닥이 온전하게 지지된 상태에서 무릎이 살짝 옆으로 벌어지면서 앉는 스쿼트 패턴을 하셔야지 이 두 다리 사이로 여러분들이 이 몸의 체간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스쿼트는 여러분들 이 세계적인
선수 트레이닝 마이클 보일이라는 코치가 좋은 스쿼트는 이 대퇴골이 수평 각도까지 가져가는 게 좋은 스쿼트다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쭉 내려갈 때까지 이 정도까지 그리고 천천히 쭉 올라오는 이런 스킬들을 잘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무릎으로 하는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릎보다는 고관절로 하는 분들이 있다. 두 분 다 안 좋다. 그래서 무릎으로만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잘 운동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로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 발목 관절에 대한 모빌리티를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운동 스킬로 한번 운동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스쿼트를 현장에서 운동하시면서 좋은 몸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단히 학습해 보시고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3대 운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쿼트에 대한 스킬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좋은 스쿼트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